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교과서 116쪽 보면서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생물의 종류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 그 둘을 생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동물과 식물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균류였습니다. 균류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바로 곰팡이와 버섯이었어요. 곰팡이와 버섯, 균류 했을 때 선생님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요, 가늘고 긴 균사였습니다. 균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곰팡이도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막 얽혀 있는 것처럼 얇은 가느다란 실이 보였고요. 버섯 같은 경우도 우리 균사가 그 나무 안에 막 가득 엉켜 있었던 사진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곰팡이와 버섯 같은 균류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번식을 할 때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포자를 이용해서 번식을 한다는 이 두 가지 특징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요, 어떤 죽은 생물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다른 생물에 붙어서 살면서 양분을 얻는다.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는 죽은 나무나 살아있는 나무의 기둥에 붙어서 살기도 하고요. 뿌리 쪽에 붙어서 살기도 하고요. 곰팡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생물이나 죽은 생물의 몸에 붙어서 막 살고 있었죠.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균류 다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생물 중에 하나는요, 바로 원생생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집신벌레와 핵함이었습니다. 원생생물은 동물도 아니다, 식물도 아니고 균류도 아니고요. 우리 좀 이따 볼 세균도 아닌 그런 생물들을 원생생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이 원생생물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신벌레와 핵함은 물이 고인 곳이나 아니면 물살이 아주 느려서 고였다고 보기도 좋은 그런 하천, 그러니까 살살 흐르는 물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세균이었습니다. 세균은 우리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공 모양의 세균도 있었고, 막대 모양의 세균, 나선 모양의 세균, 그리고 꼬리가 있는 세균, 이런 식으로 생김새에 따라서 특징을 구분한다고 했었는데요. 설명을 한번 볼게요. 균류,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균류보다도 또 원생생물보다도 크기가 더 작고요. 모양이 더 단순합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산다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흐르는 물에도, 풀에도, 손잡이에도, 우리 핸드폰에도, 그리고 책상과 의자에, 공기 중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생물이 바로 세균이라고 했습니다. 세균은요, 딱 살기 좋은 조건만 딱 생겨버리면 순식간에 늘어난다고 했죠. 자, 정리. 우리 주변에는요, 동물, 식물 이외에도 균류, 원생생물, 세균과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양한 만큼 사는 장소, 그리고 생김새, 생활 방식 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배웠던 종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다양한 종류를 배웠는데 그런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로운 영향은요, 된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발효하는 데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요. 요구르트를 만드는데도 이용한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음식 만들 때 이용하는 좋은 이로운 점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환경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했어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작은 세균이 분해시켜서 환경오염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 해로운 영향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에게 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적조를 일으켜요. 그래서 바닷물이
빨갛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음식이나 물건을 상하게 하는 경우,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기 힘들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공기, 물, 음식, 물건 등등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통해서 다른 생물로 옮겨가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다양한 생물은요, 이로운 영향뿐 아니라 해로운 영향도 준다는 것.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둘 다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첨단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생명과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 살아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삶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과학의 한 종류였고요. 첨단 생명과학은 그 중에서도 첨단, 새롭게 알게 된 것, 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균류를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건강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세균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첨단 생명과학은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질병 치료나 건강식품 생산이나 플라스틱 제품 생산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움이 되는 그런 과학의 한 종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실험 관찰 58쪽과 59쪽의 붙임딱지를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정리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핵심 낱말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실험 관찰 뒤에 있는 91쪽에 가면요, 붙임딱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붙임딱지는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곰팡이와 버섯. 자, 이 곰팡이와 버섯 하면은 우리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균류가 떠올라야 해요. 선생님이 균류 했을 때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거 뭐가 있다 했죠? 네, 얇고 가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번식을 할 때는 포자를 이용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붙임딱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집신벌레와 핵함인데요. 집신벌레와 핵함하면 어떤 생물이 떠올라야 될까요? 맞습니다. 원생 생물이 떠올라야 합니다. 원생 생물, 얘는 우리 동물이라고 했나요? 동물 아니에요. 식물이라고 했나요? 식물 아니에요. 그러면 균류인가요? 균류도 아니에요. 세균인가요? 세균도 아니에요. 동물, 식물, 균류, 세균 모두 아닌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집신벌레나 핵함, 아메바, 종벌레 같은 것들이 있었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바로 이런 붙임딱지. 그리고 이런 붙임딱지 두 가지인데요. 이제 아주 단순하고 작은 모양만 봐도 이름이 생각나야 해요. 세균입니다. 세균은요, 작고 단순한 모양새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 모양이냐, 막대 모양이냐, 나선 모양이냐, 꼬리가 있느냐라는 곳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 다양한 생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로운 영향도 있었고요, 해로운 영향도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로운 영향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거나 또 분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준다거나 이런 영향도 있었고요. 해로운 영향은 상하게 한다 했죠. 음식이 상하죠. 상한다. 그리고 옮겨가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이로운 영향, 해로운 영향 있지만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은 낱말 위주로만 정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 첨단 생명과학의 활용이라고 해서도요, 여기도 붙임딱지를 하나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붙임딱지를 여기에 쭈르륵 한번 붙여볼게요. 자, 첨단 생명과학은요, 곰팡이가 세균을
뚝딱 못 자라게 해요. 그래서 이걸로 약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원생 생물은 영양소가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들기도 한다 했고요. 플라스틱은 세균 중에 어떤 세균은요, 플라스틱의 재료가 몸속에 들어있다 했어요. 그래서 세균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 정리를 마치고 실험 관찰 60쪽과 61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영상 잠시 멈추고 이번 단원 생각하면서 정리했던 내용 한 번씩 다시 살펴보면서 60쪽과 61쪽에 있는 문제 6가지 꼼꼼하게 풀어본 다음에 영상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버섯과 곰팡이에 대한 설명. 여러분, 버섯과 곰팡이 같은 생물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균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포자로 번식한다. 맞나요? 맞습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는 포자 맞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아니에요.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구분된다? 구분되지 않아요.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랄까요? 건조하지 않고 습한 곳에 자란다고 했고요. 곰팡이는 균류이고 버섯은 식물이다. 둘 다 균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집신벌레나 핵함과 같이 동물, 식물, 균류, 세균에 모두 속하지 않는 생물을 원생 생물이라고 한다. 이름도 꼭 기억해 주세요. 3번. 다음 보기는 광학 현미경으로 핵함을 관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봅시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기역은 받침 유리와 덮개 유리로 핵함 표본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접안 렌즈로 표본을 관찰하면서 기록한다는 것이고요. 디귿은 접안 렌즈로 핵함 표본을 보면서 조동나사, 미동나사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거고요. 리을은 핵함 표본을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대물 렌즈를 핵함 표본에 가까워지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순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표본을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대물 렌즈를 가장 가깝게 놓은 다음부터 서서히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관찰하면서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디귿, 니은입니다. 4번 볼게요. 세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 1번, 죽은 생물을 분해한다. 맞죠? 2번,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맞죠? 3번, 균류나 원생 생물에 비해 크기가 작다. 맞죠? 4번, 식물이나 동물에 비해 생김새가 단순하다. 그쵸? 그냥 공 모양이나 락대 모양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5번,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이 해로운 영향보다 많다. 네, 요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균은 사실 해로운 영향도 많아요. 그리고 이로운 영향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모두 미친다라고, 둘 다 미친다라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첨단 생명과학을 활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1번, 세균으로 하수 처리를 한다. 맞죠? 세균으로 그런 나쁜 것들을 분해한다고 했어요. 버섯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버섯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첨단 생명과학을 이용하는 걸까요? 그냥 요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번은 뭔가 정답이 아닌 것 같으니까 체크해 놓읍시다. 3번, 영양소가 풍부한 원생 생물을 식품으로 활용한다. 우리 건강식품을 만든다고 했어요. 4번, 플라스틱 원료를 가진 세균으로 생활용품을 만든다. 맞죠? 5번,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곰팡이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한다. 맞습니다. 역시나 버섯으로 음식을 만드는 건 첨단 생명과학이라고 하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세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다음 의견을 읽고요. 생각을 써보라고 하네요. 자, 의견. 세균은 음식을 상하게 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므로 해로운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어떤 친구는 여기에 동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로운 영향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아니다, 나는 해로운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로운 영향도 준다. 우리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해해서 처리해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균뿐 아니라 다른 원생생물이나 균류나 다양한 생물들도요, 꼭 해로운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꼭 이로운 영향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해로운 생물이다, 없어져야 되는 생물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을 모두 갖춘 생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드디어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이죠.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